안녕하세요. 관조박사 뱃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수업을 받으시는, 다시 수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내년 3월에 시험 예정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막 다시 입학하신 분들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올려드릴 거냐면, 오늘부터 12월까지는 각 과목별로 문제와 요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요점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공부도 더 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올리니까 셀이 막 깨져서 글씨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알아보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요점 정리로 써드릴 거고, 모성 간호를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제가 학원에서 이제 전임 강사로 한 8년을 일했었는데, 모든 학원들이 거의 대부분 모성 간호를 먼저 나가더라고요. 좀 주의 집중도 잘 되고,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성 간호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부분이 또 모성 간호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해부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드리고, 만약에 12월까지 각 과목별로 문제나 이런 요점 정리가 안 끝났어도 1월 달부터 보통 3월 달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3월 달까지는 그냥 계속 문제풀이만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학원들도 거의 그 전까지는 모든 과목이 다 나가고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문제만 올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제 3월달 제가 각 과목별로 요점 정리를 다 못했다 그러면 3월에 시험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 이제 다시 시작하는 시간에는 지금 모성 간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수정란의 염색체 수와 태아의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로 옳은 거. 우리 남자 염색체는요, 23개를 갖고 있고요. 자, 여자 염색체도 23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 염색체는요, 남자든 여자든 한 개씩 갖고 있어요. 남자는 X, Y 염색체를 갖고 있고, 여자는 X, X 염색체를 갖고 있다. 그래서 X와 X가 만나서 남자 성염색체인 X와 여자 성염색체인 X가 만나서 XX가 만들어지면 딸이 태어나는 거고요. 자, 남자 성염색체인 Y와 여자 성염색체인 X가 만난다.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 성염색체는 이제 정자에서 나오는 거고, 여자 성염색체는 난자 성염색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총 염색체 개수는 뭐예요? 23개 더하기 23개, 46개예요. 23쌍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46개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아들과 딸을 결정하는 거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자성 염색체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외우기만 하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중에 진짜 잊어버릴 것 같다, 자주 나오는 문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버려야죠. 자, 2번에 보시면 정자와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되는 장소로 옳은 거. 테스토스테론은 뭐예요? 남성 호르몬이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여기가 고환이에요. 여기가 부고환. 자, 고환에서 정자가 생성이 돼서 후 상방에 있는 부고환에서 성숙이 이루어져요. 정자가 성숙되는 곳이죠. 자, 그리고 이게 정관이에요. 정자가 지나가는 관이라고 해서 정관이에요. 정관을 타고 정자가 지나가다 보면 어디와 만나냐? 여기가 이제 방광이거든요. 방광에서는 뭐가 나와요? 소변이 나오죠. 소변은 산성 상태예요. 자, 그 전에 계속 소변을 이렇게 뿜어내다 보니까 이 길이 산성화 됐어요. 자, 그런데 정자는요, 알칼리성 환경에서 활발해요. 그런데 산성인 이 길을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활동성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그러면 정자가 나가기도 전에 다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정자가 지나가는 길을 알칼리화 시켜주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정액이다. 자, 그런데 이 정액이 어디에서 뿜어 나오냐? 방광 바로 밑에 있는 전립선. 자, 그리고 정낭. 그리고 여기가 망울 요도샘이에요. 자, 이 세 군데서 정액을 뿜어져 나오면서 이 길을 알칼리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을 타고 나온 정자가 이 길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고안을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꾸불꾸불한 데 있죠? 여기가 정세관이고 이 사이사이를 간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정자는 고안에 정세관에서 만들어져서 꾸불꾸불한 길에서 만들어져서 후 상방에 있는 부고안에 가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을 타고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정자는 고안의 정세관에서 만들어지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고안의 간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자, 부고안은 어디에 있다고요? 고안의 후 상방에 있어요. 위치는 고안의 후 상방에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하냐? 정자가 성숙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자를 성숙시키는 역할. 자, 정관. 정자가 지나가는 관이에요. 그래서 정자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다. 자, 전립샘.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정액을 뿜어준다고요. 자, 그래서 정자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전립선은 나중에 이제 성인간호랑 해부학 쪽에서 또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배란이를 예측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거. 자, 1번에 보시면 기초 체온이 상승하나요? 상승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3에서 5도씨까지 상승하지는 않죠. 0.2에서 0.5도씨 정도 상승을 해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유는 호르몬의 영향이에요. 우리가 배란이 되면 무슨 호르몬이 나오냐? 그 다음부터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이 호르몬 자체가 우리 체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초 체온은 어떻게 측정하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측정하는 게 기초 체온이고, 이렇게 배란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에 걸쳐서 내 실제 기초 체온이 몇 도인지를 측정을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계속 측정을 했더니 내가 한 36도, 5도 정도 계속 유지를 하더라. 근데 갑자기 체온이 확 상승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배란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배란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체온이 훅 떨어지나요? 아니죠. 배란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체온이 높아진 상태로 유지가 됐다가 언제 떨어지냐? 임신이 되지 않고 월경이 됐을 때 훅 체온이 또 떨어지는 거야. 원래 상태로. 자, 그래서 우리 월경 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축 처지고 내 대사 능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이때가 이렇게 호르몬의 영향으로 체온이 뚝 떨어지면서 발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기본간호학에서는 그 체온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언제 이렇게 체온이 오르냐? 배란 시에 오르고 월경 시에 체온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또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배란일에는 기초 체온이 0.2에서 0.5도씨 정도 상승을 한다. 자, 경관점액의 점도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한다. 자, 증가한다는 거는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경관점액의 점도가 엄청 묽어져요. 그리고 잘 늘어나요. 몇 cm까지 늘어나냐? 12cm까지 늘어나요. 그 정도로 묽어지는 거예요. 자, 경관점액의 색깔이 황색을 띈다? 아니에요. 맑아지고요. 점액량도 굉장히 증가해요. 그래서 맑고 깨끗해지고, 생각해보면 묽어지고 잘 늘어나는데 탁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맑고 깨끗해지고 경관 점액량도 굉장히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정자가 질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외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질내 pH가 저하된다. pH가 낮다는 건 산성화된 건가요? 알칼리화된 건가요? 산성이죠. pH가 낮다는 건. 자, 그런데 우리가 정자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란다고요? 활발하다고요? 알칼리성. 그래서 pH가 저하돼서 산성화되면 이 정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pH가 증가된다. pH가 증가된다는 건 알칼리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우기만 하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 아, 정자는 알칼리성 환경에서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자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또 다 변하는구나. 그래서 남성에서는 전립샘, 정란, 요도망울샘에서 이런 정액을 뿜어주고 그리고 질에서도 pH를 증가시켜서 알칼리화시켜서 정자 맞을 준비를 하는구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5번. 현미경상으로 봤을 때 질 분비물이 양치식물 모양을 보이는데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배란이를 예측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기초 체온이 0.2에서 0.5도씨 정도 상승을 하고요. 경관 점액의 점도가 묽어지고 잘 늘어나고 몇 cm까지 늘어나요? 12cm까지 늘어나요. 이게 따로 시험 문제로도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맑고 깨끗해지고 점액량도 증가해서 정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질내 pH가 증가해요. 그래서 알칼리화돼서 정자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 질분비물은 양치식물 모양을 보이는 거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4번 배란과 월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배란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러면 우리가 배란은 뭐예요? 배란은 난자가 배출되는 거죠. 자, 배란이 이루어지는 장소 어딘가요? 난소죠. 자, 배란 시기는 월경전 12일에서 16일이에요. 월경전 14일. 보통은 시험에 이 월경전 12일에서 16일로 많이 나오고요. 자, 배란이 월경전 14일이니까 당연히 월경은 배란 후 14일에 나타나는 거죠. 3번이 그래서 정답이에요. 그래서 배란은 월경전 14일. 월경은 배란 후 제가 다 반대로 말했나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계속 배란은 월경전 14일 그리고 월경은 배란 후 14일 후에 나타나는 거다. 자, 매월 난자가 난소에서 2개씩 배출되지 않아요. 1개씩 배출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궁이 있고 난관, 난소가 있죠. 자, 이렇게 난소가 좌우에 1개씩 있어요. 매월 교대로 1개씩 배출되는 거야. 여기에서 난자가 배출이 됐으면 그 다음 때는 여기에서 하나가 배출이 된다. 그래서 매월 교대로 난자가 1개씩 난소에서 배출이 되는 거고요. 자, 월경량은 300cc 이상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50에서 100cc예요. 우리 100cc 정도면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5번에 보시면 임신 가능 기간으로 옳은 거 2번에 보시면 배란이를 중심으로 전후 4일간을 임신 가능 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임신 가능 기간은 2가지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는 3번이죠. 월경전 12일에서 19일이다. 우리가 배란일이 언제라고 했어요? 배란일은 월경전 12일에서 16일인데 근데 왜 배란 기간에만 임신 가능 기간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자가 생존하는 기간을 최대 3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월경전 12일에서 16일에다가 마지막 일수에 이 3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가능 기간은 월경전 12일에서 19일이다. 그래서 임신 가능 기간은 2가지가 있는 거죠. 배란일을 중심으로 전후 4일간이거나
월경 전 12일에서 19일까지를 임신 가능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6번 보시면 월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월경이 되면 기초 체온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저하된다고 그랬어요. 감소된다 그랬죠. 기초 체온이 상승하는 건 언제다? 앞에서 배란일, 우리가 배란이 됐을 때 기초 체온이 상승한다 그랬죠. 0.2에서 0.5도씨 정도. 그리고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꺼워졌던 자궁 내막이 탈락돼서 떨어지면서 나오는 게 월경이에요. 그래서 기초 체온이 그때는 떨어지는 거다. 자, 이 과정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배란 후 14일이죠.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배란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월경 전 10일에서 16일. 월경은 언제 일어나요? 배란 후 14일. 이게 헷갈리면 월경 전 14일로 외우셔도 돼요. 배란일을. 그래서 배란일은 월경 전 14일, 월경은 배란 후 14일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28일 주기로 움직이나요? 예, 산부인과에서는 한 달 주기를 보통 28일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월경 중에는 운동량을 더 늘려야 될까요? 아니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평소 하던 운동보다 운동 강도나 시간을 줄여서 내 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더 늘린다 안 되고. 자, 월경량은 몇 cc라고 했죠? 50에서 100cc 정도 배출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월경은 뭐 어떻게 생기는 거냐? 호르몬의 평형이 깨지고 쇠퇴함으로써 자궁 내막의 기저층만 남기고 박리돼서 혈액과 분비물이 배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5번이 정답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호르몬의 평형은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난소에서는 내분비 작용이 있어요. 호르몬이 분비돼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이게 프로게스테론이겠네요. 노란 거 보니까. 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원시난포를 이렇게 여자애들은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뇌에서, 뇌수세 전엽에서 야, 너 이제 임신할 가는 기간이 됐으니까 난포를 자라게 해서 배란 좀 해 하면서 난포가 커지기 시작해요. 이 난포에서 나오는 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포가 다 자라고 성숙이 됐어요. 그래서 난자가 배출되는 게 뭐라고요? 배란이에요. 자, 배란이 되고 빈 껍데기가 있어요. 이게 현미경으로 봤더니 노랗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름이 황체라고 붙여졌는데 이 황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이 호르몬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자, 우리가 이제 그 배란이 된다는 거는 임신을 할 수 있는 그 시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가 어디서 자라요? 자궁에서 자라게 되죠. 그러면 이 자궁 안을 튼튼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배란 전에 에스트로겐이 이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해서 튼튼하게 해주고 배란 후에는 프로게스테론이 이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해서 이 아기가 여기에서 착상이 돼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란이 된다고 다 임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두텁게 자궁 내막을 유지했는데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두터워진 자궁 내막이 필요가 없어지겠죠? 필요가 없어져서 이 원래 있던 기저층만 남기고 두터워졌던 자궁 내막이 박리돼서 떨어져 나오는 게 월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저층은 자궁 내막에 원래 남아있는 층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저층만 남기고 두터워졌던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오는 게 월경이다. 자, 그래서 호르몬의 평형이 깨진다는 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내막을 두텁게 했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평형이 깨져서 쇠퇴함으로써 자궁 내막에 원래 남겨있던 기저층만 남기고 박리됐다는 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박리돼서 혈액과 분비물이 배출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다. 지금까지 문제를 풀으면 굉장히 어려우시죠.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이런 문제 나오나요? 예, 지금 제가 시험 문제 이렇게 풀어보는 건요. 기출문제 위주로만 풀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예. 물론 최근에는 이렇게 어려운 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7번에 보시면 자, 수정란이 착상되는 시기와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옳은 거. 우리가 이렇게 자궁이 있으면 이게 난관. 이게 난소. 양쪽에 다 있죠. 두꺼워져야 돼요. 자, 우리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된 걸 배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자는 이쪽에서 들어오고 난자는 이쪽에서 나가요. 자, 그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난관의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고요. 자, 이게 난자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게 수정이죠. 이 수정란이 분열하면서 자궁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3일까지 걸리고요. 안전한 곳에 착상하는데 7일이 걸려요. 일주일. 그래서 안전한 곳에 이 수정란이 착상이 되는 거다. 7일째 되는 날. 그리고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수정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걸 수정이라고 했죠. 예. 수정란이 착상되는 곳은 어디예요? 그러면 자궁이죠. 자, 그래서 수정란이 자궁에 안전하게 착상되는 시기는 7일이고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난관의 팽대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팽대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궁부터요. 예. 여기를 간질부라고 해요. 간질부. 사이 간자를 써서 굉장히 좁기 때문에 간질부. 그리고 여기는 좁다고 그래서 협부. 자, 그리고 난관을 보면 이렇게 나팔 모양처럼 팽대돼요. 그래서 여기를 팽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난관의 팽대부다. 그리고 이 세포가 수정란이 분열하면서 자궁까지 가는데 3일 걸리는데 안전한 곳까지 착상되는 것. 이거는 7일째 안전한 곳에 착상이 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모유수유부가 비수유부에 비해서 배란과 월경이 늦어지는 이유로 오른 거. 우리가 수유를 하면 자연 피임의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 피임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배란이나 월경을 늦추는 거예요. 배란은 뭐예요? 난자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냐? 4번에 보시면 프로락틴이라고 해서 유주분비 호르몬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애기한테 우유를 먹이게 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유주분비 자극 호르몬이 분비돼요. 프로락틴이에요, 그게. 유주분비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락틴이 상승되다 보니까 난포가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란과 월경이 억제되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보죠. 그렇다고 수유한다고 너무 피임만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진짜 이 피임의 효과를 얻으려면요. 3시간 간격으로 모유 수유를 계속 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걸러낸다. 그러면 피임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배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는 보통 이런 자연 피임의 효과가 가장 정확한 건 3개월 이내고요. 만약에 3개월이 지나면 다른 피임과 병행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수유부가 자연 피임이 되는 효과, 배란과 월경이 늦어지는 이유는 유주분비 호르몬인 프로락틴의 증가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9번. 여성의 생식기 중 내 생식기로 옳은 거. 우리가 외 생식기, 바깥쪽에 있는 생식기와 내 생식기를 고르는 문제가 예전에 몇 번 나왔었어요. 자주 나왔었죠, 예전에는. 요즘에는 안 나오지만. 자, 그런데 외 생식기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 생식기 4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질, 자궁, 난관, 난소.
이것만 내생시키고 나머지는 다 외생시켜요. 우리가 천여막은 안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거의 질 입구 시작하는 그 하부 거의 밑에 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생시키로 봐요. 그래서 질, 자궁, 난관, 난소 이 외에는 외생시키다. 근데 유방은 이외 생식기 계통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답은 뭐예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다 그러면 외 생식기가 되는 거예요. 10번 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질각 내에는 유산광균이 존재해서 질을 알칼리성 아니죠.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산이라고 써있잖아요. 산성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왜 질환에 유산광균이 이 질환을 산성으로 유지시키냐? 감염으로부터 이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산성화가. 자, 그래서 우리 그 질분비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를 맡으면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2번에 보시면 자, 임신 8주경 굿델 증후가 나타나는 건 자궁경부의 특징이에요. 우리 임신을 하게 되면 혈액의 분포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혈관이 커져요. 자, 그러면서 모든 이런 부분들이 다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임신 8주경 자궁경부가 부드러워지는 거 굿델 증후예요. 자, 그러면 질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임신 6주경 체드익 증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질의 혈관 분포가 증가해서 자, 색깔이 자색으로 변하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임신 시 탄력성이 감소해요. 네, 부드러워진다 그랬죠. 자, 난관에서 시작해 자궁의 입구와 통하는 거다? 아니죠. 난관에서 왜 시작해요? 천여막에서 시작해서 자궁의 입구와 통하는 길을 질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11번 여성의 질의 기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남성의 생식 기능으로 옳은 거. 자, 그럼 우리가 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질에서는 뭐가 분비가 되죠? 월경이 배출되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자, 분만 시 아기가 나오는 산도로서의 역할도 하고요. 자, 그리고 성교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요. 자, 이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음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페니스라고 하죠. 그러면 남성의 음경은 무슨 기능이 있길래 여기에서 정자가 나오는 통로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소변이 배출되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성교로서의 기관도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질과 비슷한 남성의 생식기는 음경, 페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2번. 자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궁은 속이 비어있죠. 표주막. 과일 모양으로 하면 배로도 표현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표주막 모양의 장기로 자궁벽은 연골이 아니죠. 두꺼운 근육벽으로 돼 있어요. 겉에는 이제 두꺼운 근육벽이고 내강은 자궁 내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자, 자궁저부가 가장 높이 올라오는 시기는 40주이다. 자궁저부가 어딜 말하냐면요. 이렇게 자궁이 있어요. 자, 여기를 자궁경부라고 해요. 우리 경은 생각해보시면 우리 그 척추에 목에 있는 척추를 뭐라고 해요? 경추라고 하죠. 목경자를 써서 자궁의 목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목처럼. 예, 얇죠. 그래서 자궁경부라고 하고요. 자궁의 하부죠. 자, 여기를 자궁체부라고 해요. 몸체자를 써서 체부. 자궁의 상부. 그리고 가장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위를 자궁저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눌렀을 때 볼록하게 위에 만져지는 부분을 만져지는 부분이 자궁저부예요. 저는 아래쪽을 저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자궁의 바닥 쪽이라고 해서 자궁 저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꾸로 보면 이제 바닥이 되는 거죠, 자궁에서.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시면 그냥 장기에서 가장 볼록 튀어나온 부위를 우리 저라는 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자궁 저부다. 그러면 우리가 임신 기간이 보통 몇 개월이에요?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때 가장 높은 위치에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9개월 때 36주 9개월에 가장 높은 위치에 와 있다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태아도요, 나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 때 가장 높은 위치인 어디에 와 있다? 검상돌기에 와 있고요. 40주 때는 10개월이죠. 이건 따로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어디 위치에 와 있냐? 재화와 검상돌기 사이에 와 있다. 재화는 뭐예요? 배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 때 가장 높은 위치인 검상돌기로 위치에 와 있다가 점점 태아가 아래로 내려가는 태아가 아래로 내려가서 이 밑에 쪽에서 만져지는 거다. 자, 3번에 보시면 자궁 하부를 체부, 자궁 상부를 경부 반대로 나왔죠. 자궁 상부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자궁 체부, 자궁의 하부 이 부분을 자궁 경부라고 하죠. 자, 임신 후 자궁 경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8주경에 나타나는 굿델 징후라고 했죠.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외워지실 거예요. 자, 태아가 발육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자궁, 맞지요? 자, 그런데 어디에 위치해요? 자궁은 어디에 있냐? 방광 뒤, 직장 앞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방광 뒤, 직장 앞에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3번 보시면 임신 중 자궁 증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임신으로 자궁은 비임신 시보다 5배면 아기가 태아가 이 안에서 어떻게 자라겠어요. 거의 막 진짜 큰 애들은 막 4kg, 4.5kg까지 안에서 크잖아요. 자, 그래서 15배에서 20배가 증가를 해요. 우리가 보통 자궁의 크기는요. 본인 주먹만 하대요. 보통. 그래서 이게 15배에서 20배까지 증가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뭐 때문에 증가하는 거냐? 2번에 보시면 자궁이 증대되는 이유는 프로게스테론이 아니라 에스트로겐, 호르몬 영향 때문이에요. 이 에스트로겐은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서 근육 발달을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자궁에서는 자궁 근육 발달을 촉진하다 보니까 자궁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근섬유들이 그래서 커져요. 에스트로겐 호르몬 영향으로 근육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근섬유들이 커지면서 결국은 자궁이 커지니까 요추가 만곡되는 요통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통이 산모가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러면 의사에게 보고해야 될 상황일까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임신으로 인한 불편감일까요? 이거는 임신으로 인한 불편감이에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임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감과 아니면 의사에게 보고해야 되는 병리적 상황을 고르는 문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요통은 임신하게 되면 자궁이 커지면서 요추만곡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당연한 증상인 거다. 그래서 불편감일 뿐이에요. 자, 4번. 자, 임신을 하게 되면 폐의 길이가 짧아져요. 횡격막은 확장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 자체가 뭔가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발달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흉곽인데도 이완시켜가지고 횡격막이 확장이 돼요. 자, 그런데 커진 자궁이 폐를 누르면서 폐의 길이는 짧아져요 또. 그래서 과호흡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 5번 앙화의로 누우면 앙화의는 어떤 자세예요?
그냥 천장을 보고 반드시 누운 자세를 앙화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반드시 누워 있으면 커진 자궁이 하지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혈관을 눌러버려요. 자, 그러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겠죠? 쇼크 증상처럼 기립성 저혈압이, 체위성 저혈압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앙화이로 누우면 정맥귀환량,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감소해서 심박출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산모들 임신 중반기 정도부터 이렇게 반드시 누워있으면 숨이 차다고 해요. 왜? 혈액량이 부족해지니까. 하지에 있는 혈액이 충분히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심장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숨이 차고 어지럽다고 호소해요. 자, 그러면 이런 산모들한테는 어떤 체위를 취해줘야 될까요? 좌측이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옆으로 돌아 눕히는 게 가장 좋아요. 예. 하지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관을 누르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왜 좌측이냐? 이건 이제 뒤에서 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우리 하대정맥, 하지에 있는 정맥혈을 모아서 들어가는 하대정맥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좌측이를 취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14번 보시면 자궁내막의 주기적 변화에 관련된 호르몬으로 오른 거, 이게 예전 시험 문제에는 월경 주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궁내막 주기적 변화나 월경 주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변화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우리 고나도트로핀은요. 성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말 그대로 성과 관련된 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분비가 되냐? 나중에 해부학 쪽에서 배우실 거예요. 거기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난포자극 호르몬과 황체형성 호르몬 같은 이런 성과 관련된 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고나도트로핀 성선자극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난포 호르몬, 난포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거는 황체 호르몬. 황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그 그림을 보시면 태아 때 여자애들은요 이렇게 원시난포를 갖고 태어나요. 자, 그리고 이게 한 개씩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하냐? 사춘기 때. 사춘기 때부터 뇌하수체 전엽에서 난포야 자라라 하면서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난포가 점점 성숙이 되죠. 네. 그래서 이 난포 호르몬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에스트로겐이다. 난포에서 여기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고요. 자, 그래서 이 난포가 다 자라서 영글었어요. 이렇게 난자가 배출되는 게 뭐라고요? 배란이에요. 자, 이렇게 배란이 되고 나면 이 껍데기를 황체라고 해요. 왜 황체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 현미경으로 봤더니 노랗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황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여기에서도 호르몬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난포 호르몬 에스트로겐,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라고 그냥 외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무슨 역할을 해요? 에스트로겐은 물론 여성으로서의 특징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이게 왜 배란과 연관이 있냐? 태아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어디에서 자라야 돼요? 태아가? 자궁에서 자라야 되죠. 자, 그러면 자궁 내막이 튼튼해야 돼요. 이게 자궁이면 이 자궁 내막이 원래 이렇게 기저층만 있으면 이 태아가 여기에서 자랄 때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배란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나와서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해주고요. 배란 후에는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서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해줘서 이렇게 임신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터워진 자궁 내막이 떨어지는 거 나와서 박리돼서 떨어지는 걸 뭐라고요? 이게 또 월경인 거고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궁 내막의 주기적 변화에 관련된 호르몬 또는 월경 주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은 뭐냐? 고나도트로핀, 성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그리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려우시죠? 계속 보세요. 네. 자, 15번. 난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자, 난관은요. 무슨 1번을 보시면 남포 호르몬 뭐라고요? 에스트로겐. 황체 호르몬 뭐라고요? 프로게스테론. 남포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생성하고 그리고 배란, 난자가 배출되는 걸 배란이라고 했죠. 그래서 배란 작용을 하는 건 뭐다? 난소다. 자, 수정란이 착상되는 곳. 착상되는 곳은 어디예요? 자궁이죠. 한번 그림으로 또다시 그려서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이제 난소, 난관, 자궁. 네. 그래서 난소에서 배란이 돼요. 그래서 난관의 3분의 1 지점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죠. 난관의 팽대부에서. 자, 그러면 수정란이 분열하면서 자궁으로 들어가요.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리고 자궁의 안전한 곳에 이렇게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난소에서는 남포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항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생성되고 난자가 배출되는 배란이 이루어지는 거고, 자, 난관에서는 그럼 무슨 역할을 했어요? 지금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 수정된 수정란을 자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수정란이 안전하게 착상돼서 자라는 곳은 어디다? 자궁인 거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이 생성되는 곳은 태반이에요. 육모선성 자극 호르몬은 임신 반응 호르몬이죠. 또 뒤에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 그때 또 설명드릴게요. 자, 월경시에 자궁 출혈이 되고 출혈이 나오고 아기가 나오는 분만 산도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예요? 질이죠. 이거는. 자, 16번 보시면 여성 생식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난관은 자궁 가까운 곳에서부터 자궁, 난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이 간자를 써서 간질부, 좁다고 그래서 협부, 팽대된다 그래서 팽대부예요. 네. 그래서 반대로 나왔죠. 간질부, 협부, 팽대부로 나뉘는 거예요. 자, 남자의 페니스, 음경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라고 했죠? 질이라고 했죠. 자, 음경에서는 정자도 생성이 되고 소변도 배출이 되고 성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질에서는 월경시에 출혈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만시 산도로서의 역할 성교기관을 갖고 있으니까. 자, 난소는 어디 있어요? 이게 난소죠. 난소에서는 배란과 내분비 작용이 일어나나요? 내분비 작용이 뭐냐면 내분비라고 나오면 무조건 호르몬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 안에서 분비가 된다 해서 내분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분비는 뭐다? 호르몬을 말하는 거다. 자, 그러면 배란은 뭐라고 했어요? 난자가 배출되는 걸 배란이라고 했죠. 네, 배란 되죠. 난소에서 배란이 되고. 자, 그리고 내분비 작용 일어나나요? 호르몬 분비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호르몬? 남포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질 분비물 색깔은요. 우리가 백대야라고 해가지고 하얘져요. 네. 하얀 질 분비물. 자, 유두와 유륜 색깔이 옅어지지 않죠. 착색이 돼요.
짙게 착색이 돼요. 왜 착색이 되냐? 우리 멜라닌이 증가해가지고 색깔을 더 뚜렷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유두나 유륜이나 음부나 이런 것들이 좀 색깔이 착색이 되고요. 그러면 분만하고 나서는 없어지나요? 거의 그 임신할 때처럼 완전히 막 색깔이 착색되진 않지만 이런 색깔이 이제 예전 옅어졌던 그런 선분홍색들은 약간 착색이 된 채로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짙게 착색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 자, 17번. 여성 생식기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제 우리 앞에서 계속 배웠던 거. 자, 수정란이 착상이 된다. 자궁. 맞지요? 네. 수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였어요? 여기 밑에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분만 산도로서의 역할. 아기가 나오는 통로. 질이죠. 자, 수정란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 난관이죠. 자,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난관이죠.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 작용을 하는 것. 난소죠. 네, 앞에서 지금 다 풀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18번. 임신의 확정적 징후로 옳은 거, 우리가 임신으로 추정적 징후가 있고요. 임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추정적 징후. 그리고 확실한 확정적 징후가 있는데 이 확정적 징후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확정적 징후는 뭘로 인해서 임신을 판단해야 되냐? 기계를 통해서 진짜 확진을 하는 거예요. 네. 1번에 보시면 태아의 윤곽이 촉진된다. 이렇게 배를 만져봤더니 뭔가 이렇게 만져져요. 그게 대장에 있는 대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정적 징후예요. 자, 입덧. 진짜 임신해서 입덧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입덧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질출혈에서 포상기태라는 질환이 있어요. 그런 질환이 있을 때도 입덧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것도 추정적 징후예요. 임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 구토도 똑같죠. 예. 태아심음 청취. 태아심음은요, 태아의 맥박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맥박수를 손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성인들 이렇게 맥박 측정하는 것처럼 뭘로 측정해요? 기계로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태아심음 척취는 확정적 징후에 들어가요. 자, 태동 검사. 태동 검사를 NST 검사라고도 하는데 아기가 움직일 때 보통 자궁이 수축을 해요.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로 해요? 기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태아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확정적 징후 세 가지는 뭐다? 태아 심음을 청취하고 태동을 측정하고 초음파에 의한 태아 확인을 하는 게 확정적 징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복부중대, 이거는 확정적 징후라 했죠. 태동은. 복부중대는 진짜 많이 먹어도 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추정적 징후. 월경중지. 진짜 그 월경이 부정확하신 분들이 있어요. 불규칙하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임신반응 양성은 이거는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임신반응 검사에서 우리 앞에서 제가 잠깐 이거는 임신반응 검사에서 보는 호르몬 검사예요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검사가 있어요. 이게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혈액이나 소변 검사인데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궁 외 임신일 때나 포상기태일 때도 이 양성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추정적 징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헷갈려요. 뭔만 외워요? 세 가지만 외우는 거예요. 확정적 징후, 태아, 심음을 측정하는 거, 태동을 측정하는 거, 초음파에 의해서 태아를 확인하는 거 세 가지만 확정적 징후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번. 최종 월경일이 2021년 1월 10일이다. 분만 예정일은 언제인가? 우리가 분만 예정일을 알려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산모분들한테나 아니면 다른 여성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월경 언제 했어요 하면 마지막 날짜를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분만 예정일은 마지막 월경, 최종 월경수에 월에 9를 더하고요. 자, 일수에는 7을 더해요. 자, 그런데 월수에 9를 더했더니 12가 넘어가 버려요. 우리 1년은 12개월밖에 없잖아요. 12월 달까지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월경일이 진짜 예를 들어서 7월 달이에요. 자, 그러면 7에다가 9를 더해버리면 16월이라는 건 없잖아요. 자, 이랬을 때는 월경수에서 3을 빼고요. 일수에 7을 더하는 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자, 최종 월경일이 2021년 1월 10일이다. 그러면 최종 월경수에 뭐를 더하라고요? 9를 더하고 일수에 7을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1년 10월 17일이 되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종 월경수에 9를 더하거나 일수에 7을 더한다. 또는 월경수에서 3을 빼거나 일수에 7을 더하는 거다. 자, 보시면 최종 월경수에 9를 더하고 일수에 7을 더했어요. 2021년 15월 17일이란 우리는 없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12개월이 넘어가 버리면 9가 아니라 월수에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3을 하는 거야. 그 대신 해가 넘어가겠죠. 그 다음 해로. 그래서 2022년 3월 17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오늘 배우신 부분은 굉장히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학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부분이고요.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중에 반복적으로 보시고 너무 어려워요 해도 나중에는 문제를 다 푸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 나중에 이제 그 문제은행 책이나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